다음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혼란한 위진남북조 시기에 당시의 정치 사회를 이끌어가던 세력이 이 몬골 귀족이었습니다. 이들은 서양의 귀족처럼 이 장원 등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요. 이들은 고위 관직을 세습하면서 자신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들이 세습적인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은 이 국품중정제 실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이 국품중정제라고 하는 제도는 이 각 지방에 파견된 이 헤드헌터 성격의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9등급으로 평가해서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 지방에서 추천된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 추천될 것 같습니까? 그렇죠. 지방의 유력자들이 대부분 추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나라 시기의 유력자였던 이 호족들이 이 관직에 추천되면서 이 호족들이 고위 관직을 세습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고위 관리가 되는 가문이 이 고정되면서 이들이 바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문벌 귀족들은 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문벌 귀족들은 이 자신들의 가문끼리 결혼을 하게 되고요. 자신보다 밑에 있는 가문하고는 이 절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축해 나갔던 것이죠. 그리고 이 문벌 귀족들은 이 관직과 자신들 가문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요. 이 국가의 일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. 왜냐하면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이 국가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가는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들 귀족들은 이 왕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이 높은 자신들의 가문의 지위는 유지시켜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들 문벌 귀족들이 이 수당 시대의 귀족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위진남북조 시기는 이 청담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요. 이 청담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 말 뜻 그대로 하면 이 맑고 깨끗한 이야기라고 하는 뜻인데요. 이 주로 남조에서 많이 나타난 풍조고요. 이 귀족층들 간의 이 철학과 문학, 인물 비평 등 이 당시에 세속적인 논의하고는 떨어진 논의를 하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현실의 복잡함을 벗어난 일종의 이 도피풍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청담사상을 즐긴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인물들인데요. 이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위진남북조 시기의 혼란기에 이 정치 권력하고는 등을 지고 이 청담만 일삼던 7명의 선비를 이야기합니다. 이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별명들이 붙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? 그렇죠. 이 대나무 숲에 꼭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 술을 마셨다라고 해서 이 붙여진 별명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 불안한 혼란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현실적인 유교보다는 이 훨씬 종교적인 이 불교나 도교가 발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한나라 시기에 중국에 들어왔던 불교가 이 시기에 와서 꽃을 피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불교는 주로 이 북조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이 북조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. 이 북조의 왕들이 이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민족과 한족의 융합을 위해서 이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북조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에 이 대규모 석굴사원이 조성되기도 하는데요. 이 석굴사원의 모습은 이따가 이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이 도가 사상이 당시의 사회의 특징이었던 이 현실 도피적인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면서
이 민간 신앙들과 도가 사상이 혼합되어서 이 도교로 종교화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정리하면 이 혼란한 당시 사회와 이 문화를 연결시켜 봐야 되고요.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현실 도피적인 이러한 이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현실적인 유교보다도 훨씬 종교적인 이 불교나 도교가 발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그림은 이 어떤 사람들을 나타낸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이 그림이 바로 이 중림칠연을 이 그린 그림입니다. 이 그림에 보면 총 8명의 사람들이 있죠.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어린 아이인 걸로 봐서 이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데리고 온 이 시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7명의 사람이 이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. 여기에 이렇게 대나무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당시의 정치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. 이 정치하고는 떨어진 이 철학이나 문학,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뭐 훌륭하다더라 어느 지역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청담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 중림칠연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. 이 고개지의 여사잠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당시에 귀족들의 모습을 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귀족 여성들이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당시의 귀족들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,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,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귀족들이 있는 옷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치렁치렁한 모습이죠. 그래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옷은 아닌데 귀족들이 당시에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귀족들이 현실적인 일은 하지 않고 이 굉장히 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는 이 도연명의 귀거래사라고 하는 시인데요. 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시골로 돌아오는 심경을 읊은 시입니다. 그래서 일종의 이 세속과의 결별을 선언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귀거래사의 내용을 이 조금만 살펴보면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죠.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진의 관리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 관리로 일했던 시간이 자신의 정신을 이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관직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이 그렇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. 당시에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언제든지 정치적 변화가 생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도연명의 기거래사라고 하는 시는 당시의 귀족들의 이 현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풍조를 잘 나타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윈강석불의 대불인데요. 이 중국의 윈강에 있는 큰 석가모니 불상입니다. 이 큰 불상은 북위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. 이 인강석굴의 불상은 크기가 큰 걸로도 유명하지만 실은 이 얼굴이 이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유명합니다. 이 불상의 얼굴이 실은 이 당시의 북위의 황제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고요. 이 우리가 보는 보통 불상의 얼굴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당시 북위의 황제의 모습이 약간은 이 이민족의 모습처럼 보였을 테고 이 불상도 그 모습을 이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. 이 오늘의 과제는
이 소설 삼국지연의 인물 중 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쓰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혹시 이 삼국지연의를 읽을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이 유튜브에 이 삼국지연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서 이 본인이 이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써봐도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들인데요. 어? 어! 야, 어떻게 하냐? 잠깐. 아니, 아니야. 잠깐. 어. 선생님, 저 이름 뭐예요? 아, 유진이. 아,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. 네. 아, 우리, 당연히 반갑다, 야. 아.